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머메이드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머메이드가 뭐냐면 이거 그림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림 도구. 그림을 이제 영어로 다이어그램이라고 많이 하죠. 다이어그램. 근데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리시나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뭐 각각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프로그래머한테, 개발자들한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머메이드란 게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여러 개 있지만 뭐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유료가 제일 좋겠죠. 돈 내고 쓰면은 서비스가 잘 되고 AS 잘 되고 뭐 기능도 다양하고 그렇겠지만, 또 개발자들이 굳이 그림 그리는데 뭐 돈까지 쓸 일이 써야 되나 해서 무료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또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 상형물자 위키에서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인간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나서 그림을 이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상형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상형문자는 어떤 객체죠.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물건들, 객체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린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아마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려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처음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글자로 뭐 책 한 권을 쭉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을 딱 주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제시를 할 때 좀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와 볼게요. 소프트웨어의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설명해야 될 일들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용자들, 유저들이 있겠죠. 유저들한테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개발을 했어요. 쭉 막 써있죠. 이거는 다 글자로 써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텍스트죠. 소스 코드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보면 뭐죠? 이런 텍스트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텍스트들은 명령어가 되겠고. 자, 근데 이런 사용자들한테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건데, 이 소스 코드를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번에 정말 좋은 거를 개발을 했거든? 너도 한번 써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 정말 고마워.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소스 코드를 딱 보여주면서 얘는 while문이고 뭐 변수는 이렇게 돼 있고 조건문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여전히 사용자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어떤 발주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나는 코딩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서 네가 좀 만들어줘. 대신 내가 너 1000만원 줄게. 이런 경우에 한참 만들다가 이 사람은 큰 돈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드는 중간중간에 내가 요청한 것들이, 발주한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나 궁금하죠.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틈틈이 가서 알려줘야 돼요. 아, 여러분, 저기, 발주자를, 뭐, 주로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데, 돈을 내는 사람. 발주자한테 가서, 이런 기능 필요했는데, 요만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팀원들.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프리랜서라 혼자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프리랜서라도 어떤 회사로부터 외주를 자기가 받아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쭉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회사하고 협업을 해야 되죠. 그 얘기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발을 하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면, 야,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뭐지? 하고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놓고 쭉 글자로 써요. 그러면 잘 서로 알아들을까요? 아마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 사이에, 그리고 경영진, 발주자가 우리 회사에 주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거를 받아다가 이제 야,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데 쭉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래머한테 내가 만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GitHub에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GitHub에 올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좀 썼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니네가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려놨는데 소스코드만 잔뜩 있어요. 설명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리드미라는 걸 만들죠. readme.md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쭉 설명을 해 놓습니다. 설명을 해 놓으면 이것도 좋은데, 요 안에 그림 같은 걸 그려 놓으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설명할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화이트보드에 글로 쓰면서 서로가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글자로 텍스트나 HTML 파일로 잔뜩 작성해서 올려놓을 건지, 이렇게 해도 물론 되긴 되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 공유를 아니면 디스커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전문가들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데, 이 비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야, 도대체 네가 설명을 하는데 너만 알고 있는 외계어로 쓰니 내가 뭐 안드로메다에 갈 수도 없고 외계인 사는데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UML, 유니파이드, 약자예요. M은 모델링, L은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UML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UML을 개발하는 어떤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겠죠. 야,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림으로 표현할 일이 엄청 많은데, 서로 중구난방으로 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저쪽 뭐 미국에 갔더니
함수를 동그라미로 표현해. 저기 영국에 갔더니 함수를 마름모로 표현해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같이 협업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를 잘 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서로 틀려요. 생긴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정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 플로우 차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배관도, 어떤 사람은 뭐 전기, 어떤 사람은 뭐가 있죠? 배치도,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은 조감도, 여긴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격이 아파트의 설계도인데도 도면들이 많이 필요하죠. 소프트웨어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도면들이 그때그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냈죠.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자.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순서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각각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림들을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스타 UML, 드로우 IO. 여기 링크 클릭해서 가시면 해당되는 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드래그 앤 드랍, 어떤 도형이 있으면 여기 메뉴판에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나 동그라미 필요해, 그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 갖다 놓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선이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내가 드래그 앤 드랍 아니면 선을 연결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돼요. 위즈 위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네가 보는 대로 그대로 다 출력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스타 UML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대표적인 유료예요. 바이 클릭해 보면 개인적으로 살려면 $99, 한 10만원 좀 넘죠. 학생들이 살려면 $69, 한 7, 8만원 줘야 되죠. 대학에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4,900불, 한 500만원 넘는 거죠. 꽤 비싼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거를 쓰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돈 내라고 하면 또 싫어하니까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로우 IO라는 것도 있습니다. 드로우 IO는 이게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름 저장하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도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갖다 쓰고 나 이런 거 필요하다, 실린더 필요하다, 그럼 갖다 쓰고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집어넣고 또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을 클릭을 해서 여기랑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연결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가능한 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위치도 옮기고, 얘 연결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도 난 여기랑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안 좋냐면 이런 점들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해봤듯이 일일이 도형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내가 연결선들을 다 일일이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UI 모양, 이 동그라미냐, 뭐 이런 직사각형이냐, 마름모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그때그때 쓸 때마다 생각이 안 나면 다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죠. 뭐 JPG나 주로 이제 PNG를 더 많이 쓰죠. 인터넷에 쓰려면 PNG 파일 같은 JPG나 아니면 PNG 파일로 익스포트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내가 문서 편집하는 데다 붙여놔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프로그래머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얘가 아이고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변경되면 좀 전에 봤던 파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이 클래스가 추가가 돼서 얘가 어떤 연결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연결하고 뭐 여기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 파일로 들어와서 일일이 다 좀 전에 했던 작업들 있죠. 이 작업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마이너한 거일 수가 있죠. 야, 그거 그림 좀 바꿔줘. 그거 좀 못해주냐? 근데 개발자들, 작업자들은 나 코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 이거 다이어그램 수정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이런 거죠. 야, 너는 바꿔달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 한번 하려면 이거 다 다시 해야 돼. 죽을 맛이죠. 거기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림을 재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옆으로 눕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엄청난 작업이 생기는 거죠. 그 그림 다 드래그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가 다 일일이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코딩 할 시간에 엉뚱한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런 형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좋아할 수는 있어요.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머메이드라는 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개발자들이 좀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 일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거잖아요. 뭐 알고리즘을 만든다든가 어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뭘 갖다 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에는 뭐뭐가 필요해,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코딩하죠. 그 다음에 잘 됐나 테스트하고 기타 등등 쭉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개발자들이 항상 하는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 얘를 가지고 문서화를 해 놓습니다. 이건 어떻게 왜냐하면 정리를 해놔야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프로젝트가 다시 또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개발자로 투입됐으면 이거를 좀 문서화 해 놓아야죠. 다큐멘트로 만들어 놔야 찾아보고 삽질 들 하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 뭐 한글이나 워드로 한다기보다는 주로 HTML이나 그다음에 마크다운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전자 파일로 만들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할 때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거. 바로바로 HTML이나 마크다운에 그냥 바로 넣고 싶죠. JPG로 저장했다가 뭐 이미지 태그 써서 불러오고 뭐 이 작업 하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자동 배치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있는데 얘를 옆으로 눕힌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야 될 때 그냥 명령 하나로 그냥 눕히고 싶어요. 근데 좀 전에 살펴봤던 스타 UML이나 드로우.io라는 툴을 쓰면은 다 마우스로 드래그 해야 되죠. 다 옮겨야 되죠. 일일이. 엄청난 삽질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의 편의성 같은 거, 나는 이거 문서 만들어 놨는데 문서도 업데이트가 되죠. 이 코딩을 하다가 업데이트가 생겼어요. 이제 주로 변화 때문에 생기죠. 뭐 요구사항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코딩 기술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 뭐 바뀌었어요. 뭐 그러면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문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새로운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거기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그림 다 이거 다시 또 그거죠. 드래그 해가지고 다시 재배치하고 연결선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거 다 따져본 다음에 다 연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에 위그 이런 형태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어요. 개발자들은 문서할 때. 야, 이것 좀 편리하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머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머메이드. 그래서 머메이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베이스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끌어다 쓰고 이거 있으면 드래그해서 일로 옮기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랑 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씁니다. 글로 써요. 글로 쓰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크다운 프렌들리. 그래서 요즘에 마크다운 언어를 상당히 많이 쓰죠. 마크다운에서 요거를 그냥 치면 지가 알아서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돼 있어서 HTML 같은 거하고 궁합이 잘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그림 파일이 요 소스 코드가 있죠. 여기 이 소스 코드가 있죠.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이게 머메이드 문법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뭐.html 저장 이렇게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x.a. mermaid html 이런 식으로 mermaid sample html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얘가 html에서 그냥 열려요. 지금 보면은 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요 파일을 더블 클릭했는데 좀 전에 입력한 게 HTML 파일에서 그냥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서 작업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겠죠, 이런 걸 쓰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익스텐션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VS 코드 편집기를 제일 많이 쓰죠. 이 편집기에서 그냥 지원을 해줘요. 그냥 뭐 그냥 너는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요 머메이드라는 요것만 써주고 거기에 네가 쓰고 싶은 거 쓰면은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우리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죠. GitHub. 소스 코드의 성지죠, 성지. 메카. 요런 데에서 요렇게 써서 그냥 올리면 지가 알아서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만 잘 알면 뭐 엄청 쉬운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저희는 다 할 건 아니고 우리 실습은 어차피 문서 작업을 VS 코드에서 우리가 많이 하니까 VS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머메이드를 쓰려면 머메이드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요렇게 된 거 있죠, 익스텐션. 요렇게 생긴 거 클릭하고 뭐 마크다운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런 게 하나 뜰 거 몇 개가 떠요. 그 중에서 저는 마크다운 프리뷰 머메이드 서포트라는 확장 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인스톨이 되겠죠.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머메이드를.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저 머메이드라고 쳐보면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게 뜨는데 맨 위에 요게 뜨네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언인스톨 해볼까요? 언인스톨 한 다음에 인스톨 클릭하면은 지가 인스톨 하죠. 순식간에 설치도 겁나 쉽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md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뷰 이렇게 쓰고 이거를 미리 이게 마크다운 문법인데요. 뭐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거 작성한 거 여기다가 머메이드 튜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요 화면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내가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백틱 백틱이라고 있죠, 키보드에. 그러니까 숫자 1 왼쪽에 있는 거에 원래는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탭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백틱을 3개를 치고 나는 여기 코드는 머메이드야.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쓸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보기만 해볼게요. 이제 뭐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싶다. 플로우 차트 써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드가 있는데 A의 노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설날 아침이야. 그럼 설날 아침이 생기죠, 자동으로.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B로 갈 건데 B의 이름은 쇼핑이야. 그리고 여기에 글자 중간에 뭐 세뱃돈을 받았어.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B라는 거에서 B가 C로 갈 건데 여기에
뭘 사야 하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에서 나는 제가 미리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도록 할게요. 타이핑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중간에 글자 들어가는 거고, 노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끝나는 부분 끝났다 이렇게 쳐주고, 여기서 계속 문서 작성을 계속 하면 되지. 그리고 중간에 문서 작성하다가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하면은 거기 또 이렇게 3개 치고 머메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그리면 되는 거죠. 유지보수 하기도 편하겠죠. 이거를 이쪽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에 자동차 뭘 사야 하나 해서 선택 1, 2, 3에 선택 4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쉽게 하면 되죠. 이 FG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아파트, 세뱃돈 받아서 아파트는 좀 그렇지만 아파트하고 선택 나 4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러면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거 바뀔 때마다 그림을 다 이렇게 저거죠. 마우스로 일일이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옮기는 작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옆으로 나 눕히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 투 라이트 아니면 나는 위에서부터 바럼 투 탑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머메이드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익스텐션이 만약에 요게 잘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얘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익스텐션 설치 후에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 문서는 제가 이제 GitHub IO에 얘를 작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플로우 차트, 시퀀스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설명,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명,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명, ER 다이어그램 설명, 이렇게 좀 자주 쓰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된 사항들을 틈틈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게 마치면 이제 오버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플로우 차트,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을 순차적으로 같이 설명하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